정말 나중에 어느 회사가 저희 반품하시죠. 저기요. 별로 안 하던 곳인가 봐요. 좀 많이 낡았는데. 나 이럴 줄 알았어. 아직 안 끝났어요. 무료 30%를 떼도 남네. 남어. 관심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세상에 이런 계약서 어디 있어요. 왠지 진짜로 망했나 봐요. 아무도 못 가져가. 여러분, 첫방 직후 상승세 제대로 탄 한국 드라마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태풍상사인데요. 저는 진짜 이준호 배우 팬이라서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완전 빠져들고 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거 1997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거 보면 진짜 타임머신 탄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 진짜 대박인 게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감동이랑 깨달음까지 주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에요. 그렇다 보니 첫방 2회 만에 최고 7.5% 찍고 시청률 1위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저랑 같이 태풍상사 속으로 들어가 봐요. 자, 그럼 태풍상사 리뷰 시작해 볼게요. 드라마는 1997년 IMF 직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주인공 강태풍은 압구정에 잘나가는 오렌지족입니다. 일명 압스트리트 보이즈라는 그룹의 리더죠. 명품 실크 셔츠에 브릿지 헤어, 나이트클럽 가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시대 최고의 페피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 겉으로는 그냥 놀기만 하는 날라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꿈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바로 수입 장미보다 더 예쁘고 저렴한 국산 장미를 개발하는 게 태풍의 꿈이었대요. 이 꿈의 시작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린 태풍이 나무에 핀 꽃 보고 시시하다고 투정 부리니까 아버지 강진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꽃은 그저 예쁘기 위해 피는 게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거다.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다. 아, 진짜 이 대사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말이 태풍의 인생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은 꽃처럼 자기도 아름답게 피어나서 끝까지 이겨내고 열매 맺고 싶다고 다짐했대요. 태풍이 매일 아버지 구두 닦아놓을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했고 언젠가 자기가 좋은 열매 맺는 모습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던 태풍은 정작 아버지 눈에는 철없는 아들로 한심하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뭐 이해는 가요. 강태풍 아버지인 강진영은 스스로 굳건한 회사 이끌어 나가는 대표였으니까 밤마다 클럽 가서 놀기만 하는 아들이 한심해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어느 날 태풍 상사가 대방섬유로부터 대형 오더를 받게 돼요. 직원들은 다 환호했는데 강진영 사장은 고민이 많았어요. 외환위기가 시작되는 무렵이니까 위험한 도전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경리 오미선이에요. 이 친구가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17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든 소녀 가장이거든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치매 걸린 할머니랑 어린 남동생, 여동생까지 책임지게 됐대요. 원래는 외교관이 꿈이었을 정도로 머리도 좋고 성적도 좋았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커피 타고 청소하고 영수증 붙이는 일하지만 강진영 사장은 미선한테 중요한 계약에 대해 의견 물어볼 정도로 이 친구 능력을 높게 평가했어요. 미선이 신문 읽으면서 경제 상황 파악할 정도로 경제에도 관심 많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대방섬유 거래건도 미선만 문제를 알아챘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환호할 때 조건이 안 좋습니다. 금융이자와 마진을 맞바꾸는 구조라 위험합니다. 라고 조언했거든요. 근데 강진영 사장이 고민 끝에 계약서에 사인해버려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정말 미선 말대로 문제가 터져요. 기송화학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서 회사에 자금난이 발생한 거예요.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됐고요. 당시가 IMF가 막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연쇄 부도가 터지고 태풍 친구 윤성인의 집도 파산해서 야반도주하고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강진영 사장은 이 모든 압박이랑 책임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요. 태풍은 병원에서 밤낮으로 아버지 지켰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평생 아들한테 잘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을 텐데 말이죠. 근데 태풍은 그 기회조차 아버지한테 안 준 거예요. 그렇게 이화가 시작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태풍 상사에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강 사장의 부의금에 손을 대려는 사람들도 보여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표바코라는 인물이 찾아오는데 이때 미선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마도 표바코가 강진영 사장 죽음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강 사장이 없는 태풍 상사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사하고 태풍의 집에는 전기 끊기고 보일러도 나가고 독촉 전화 피하려고 전화선까지 뽑아놨어요.
태풍이랑 강 사장의 아내는 강 사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함을 보여줬는데 그가 한 가정에서 얼마나 무게가 믿는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태풍은 정장 차려입고 아버지 짐을 챙기러 회사로 갑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옷 입은 꼴 좀 봐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뭐 이해는 가요. 회사가 위기일 때 사장 아들이라는 친구는 놀러만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태풍이 사장실에서 가족사진 뒤에 붙어있는 열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열쇠로 금고를 여는데 비밀번호 찾는 과정도 재밌었어요. 회사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관찰하고 태풍 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4자리 숫자 찾아다니는데 결국 미선이 알려준 숫자로 금고가 열려요. 그리고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직원들 각자의 적금 통장이랑 태풍이 자유적금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매달 30만 원씩 아들 태풍을 위해 적금을 부으면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입력했던 거예요. 태풍이는 잘 해낼 거야. 진짜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들을 믿고 있었는지가 그 통장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아버지는 평생 태풍을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진영 사장은 겉으로는 아들한테 모질게 굴었어도 그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1997년 IMF 이야기 좀 할게요. 이 드라마 보면서 그 시절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넘쳐났대요. 아버지들이 출근하는 척집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고 하죠. 당시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했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게 기본이었고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남의 회사를 헐값에 삼키려는 하이에나들이 기승을 부렸고 뒤통수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TV에서 나오던 금 모으기 운동도 생각나요. 그 당시 한돈에 5만 원이었던 금은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때 그 상황은 잠깐의 힘듦이 아니라 위기의 나라를 이겨내기 위한 국민들의 서바이벌 게임과도 같았던 거죠. 지금의 풍요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일궈낸 거였죠.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태풍은 미선한테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진짜 태풍 상사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장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미선은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던 유언을 전해요. 미선아, 우리 태풍이 부탁한다. 아마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의 마음일 거예요. 사장님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직원이 미선이었기에 부탁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은 정장 입고 대방섬유 납품하는 자리에 미선이랑 같이 가요. 고마진 과장은 처음부터 태풍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태풍이 먼저 대방섬유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30년 동안 운영됐다는 공장이 너무 깔끔하고 마치 공장이 멈춘 것 같은 유령회사 느낌이 강했어요. 집에서 엄마랑 있을 때 느꼈던 그 싸늘함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태풍은 직감적으로 이거 아니다 싶었고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트럭을 온몸으로 막아서요. 대방섬유에 납품하면 안 됩니다. 2화는 여기서 끝나고 3화 예고편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태풍 상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고편을 통한 제 분석입니다.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일단 대방섬유 납품을 막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트럭 업체가 엄청 화가 난 것으로 보여요. 납품을 못했으니 돈도 못 받았고 운임비를 못 주니까 트럭 기사들이 물건을 다시 있던 곳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더라고요. 결국 어느 창고를 구해 물건을 보관하는 것 같은데 태풍이 그 창고 보더니 사용을 별로 안 하던 곳인가 봅니다. 좀 많이 낡았는데요?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래되고 낡은 창고라는 게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스러운 태풍은 추위랑 싸우면서 창고에서 밤을 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불길함을 느낀 태풍은 집에 안 들어가고 원단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라는 태풍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누군가 원단을 가져가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요. 창고가 낡아서 무력으로 뚫을 수 있으니까요. IMF 시대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잖아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태풍이 신발 매장에 찾아가요. 진성규 배우를 닮은 사장이 나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신발에 불을 붙여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순간 태풍 표정이 환해지면서 이거다 이러는 거죠. 불에 타지 않는 안전 신발이에요. IMF 시대의 공장이랑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했을 테니까 딱 맞는 아이템인 거예요. 태풍이 새로운 희망을 찾은 순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예고편에 누군가 태풍 상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들고 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들어올 곳은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대방섬유건으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이니까요.
미선은 태풍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강태풍 씨는 감을 믿으시나요? 저는 논리를 믿습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행동파 신입사원과 IQ 지리는 격리의 조합, 진짜 기대되지 않아요? 태풍은 감으로 움직이고 미선은 논리로 뒷받침하면서 극과 극 두 사람이 만들어낼 시너지가 태풍 상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표박호 정체도 서서히 드러날 것 같아요. 그가 강진영 사장 죽음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 금고 안에 있던 서류랑 관련이 있는지 점점 밝혀지겠죠. 아마 표박호는 이 드라마의 최대 빌런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표박호 아들 표현준과의 악연도 계속될 거고요. 지금 상황과 어쩌면 많이 닮은 것 같은 이 드라마. 현재의 한국도 경기 위기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폐업의 위기에서 버티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성장물이 아닌 1997년 IMF를 살아낸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헌사이고, 나라가 부도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던 그 시대에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 같습니다. 태풍이가 말했잖아요. 친구 윤성은 절대 사람 믿지 마 라고 했지만, 태풍은 사람을 믿기로 한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이겨낸 그 시대를 우리도 굳건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 사람을 통한 믿음으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더 현실감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태풍 상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전 오렌지족 시대를 살고 있던 우리는 이젠 부모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태풍의 시대를 살고 있겠죠. 과거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태풍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미선이랑 어떤 케미와 러브라인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해요. 저와 함께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말에 3, 4와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